오늘 삼계탕 한 그릇 값을 치르셨나요? 초복입니다. 그런데 그 돈 다 나가고 끝나는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삼계탕 외식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8,154원입니다. 5년 전보다 29%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를 전통시장에서 사면 4인분에 35,260원, 한 사람 몫으로 따지면 8,800원이면 됩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2.8% 더 쌉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 돈을 냈느냐에 따라 이 지출의 일부가 나중에 세금에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정부 문서를 직접 열어 그 구조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 복날부터는 같은 돈을 쓰고도 다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팩트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초복 전통시장 삼계탕 재료비는 4인분 기준 35,260원, 1인분으로 환산하면 8,800원입니다. 이건 작년 36,260원보다 2.8% 내린 가격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2.5% 높긴 하지만 올해는 찹쌀 가격이 작년보다 23.3%나 떨어지면서 전체 재료비를 눌러준 겁니다. 연계, 수삼, 밤, 대파, 육수용 약재값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밖에서 사 먹는 삼계탕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 그릇에 18,000원을 넘어 2년 사이 2만 원에 가까워지는 흐름입니다. 복날은 한 사람만의 밥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 조사에서는 초복 하루에만 전국에서 수백만 마리 단위로 닭 소비가 뛴다는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7월과 8월, 복날이 낀 두 달은 평소보다 소비가 20에서 25%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 거대한 소비가 결국 오늘 저녁 당신 집 식탁 위 한 그릇으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릇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국가제도가 적용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계탕 값을 치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카드로 낼 수도 있고, 마트에서 살 수도, 전통시장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하나가 나중에 당신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를 가릅니다. 잠시 뒤 정부 문서 원문을 직접 열어 그 숫자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제처가 운영하는 공식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원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에는 40%를 소득공제해 준다고요. 이건 2024년 과세 연도부터 지금 2026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 자체를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삼계탕을 사면서 낸 카드값의 상당 부분이 연말정산 때 당신의 세금을 줄이는 근거로 그대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가 왜 특별한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신용카드를 써도 일반 사용분은 15%만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일반 사용분의 2.7배에 달합니다. 만 원을 쓰면 일반 사용분은 1,500원만 공제 대상이 되지만 전통시장에서 쓰면 4,000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도 같은 40%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도서나 공연, 영화 관람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은 30%입니다. 똑같이 카드를 긁어도 전통시장이 가장 후하게 인정받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한정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7천만 원을 넘으면 연간 25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한도를 넘겨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쳐 연간 200만 원까지는 추가로 더 인정해 줍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합쳐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한도가 열립니다. 이 조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즉, 지금 당장 써도 되고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적용될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명절이 아닌 평소시기라 할인율이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액면가보다 약 7% 싸게 살 수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100만 원어치를 충전한다면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돈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할인율은 시기와 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용 전에 온누리 상품권 앱이나 해당 전통시장 안내를 통해 그날그날의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순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초복에 삼계탕 값을 쓴다. 그 돈을 전통시장에서 카드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낸다.
그러면 그 결제 내역이 신용카드사를 거쳐 국세청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전통시장 사용액이 따로 구분되어 올라옵니다. 당신은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출 한 번이 별도의 신청서 없이도 세금 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하면 될까요? 첫째, 삼계탕 재료든 다른 장이든 가능하면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십시오. 둘째, 결제는 현금보다 카드나 온누리 상품권, 현금 영수증 발급 중 하나로 남기십시오. 기록이 남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째, 궁금하면 지금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전통시장 정보 조회 서비스로 내가 쓴 곳이 전통시장 구역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연말 정산 시즌의 간소화 자료를 열어 전통시장 사용분이 제대로 잡혔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복 삼계탕,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돈의 일부가 세금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소득공제, 일반 사용분의 2.7배 온누리 상품권은 약 7% 즉시 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각자 의총급여와 한계세율, 연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법, 제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세무 상담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계탕 한 그릇 값에도 잠깐 고민하셨을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지갑은 매번 얇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이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 돈을 썼는지만 알아두면 그중 일부는 결국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몰라서 놓치는 것과 알고도 안 받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그 구조를 함께 짚었으니 다음 복날에는 같은 돈을 쓰고도 다른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노트는 다음에도 당신의 지갑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